네, 내일장 빅픽처 같이 그려보시죠. 한 주의 시작 마감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400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출발점을 논해도 되는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더 잘 봐주시려고 안경 네, 착용하고 와주셨네요. 궁금한 쪽은 뭐 지금 반도체와 로봇이 계속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로봇주가 궁금해서 내일장에도 오를까 챙겨왔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규제 도려낸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날개를 더 달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로봇 테마 전체를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 로봇 기업 전체가 다 그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개별 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게 로봇 자율주행, 뭐 IT 관련돼서 신규제 그 신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뭐 정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게 더더욱 그 주목을 좀 받고 기관 자금이 쏠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이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특히 그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 그 테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또 실려 있냐면 최근에 통과됐던 그 노란봉투법 이슈가 있잖아요. 그 정책적 이슈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화가 더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여기다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더더욱이나 대기업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 AI 기반의 컨셉 로봇들,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뭐 AI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전형 로봇들 대비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물류형 로봇 아니면 그 이제 그 뭐 이족이나 아니면 이제 그 로봇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산업 현장의 로봇들의 자동화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여기에 자금이 좀 더 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로봇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로봇 테마가 당장은 그렇게 큰 수익, 영업이익률을 높이 보이진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몰리고 있는 수익만큼이니까 이제 자금만큼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게 여기 실렸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로봇에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시권이 나타나니까 최근 수세도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 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지금 좀 더 예쁘게 노려보고 계실지 추가 시세 후보군 함께 보시죠. 네. 대표님 아시죠? 네네. 아마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 대비 좀 더뎌요. 예, 맞습니다. 더딘 이유가 있죠.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 사실 사족 보행이다, 이족 보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다른 그 중소형 로봇주 대비해서 수익이 과연 날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그 주가나 이익률 성장이 느렸었죠. 근데 그 로봇 테마 중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올해 매출 증가가 나타나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올해 좀 예상하는 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은 늘어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 부분에 그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 부품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부분의 산업 부분에서의 그 로봇에서 액추에이터라는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그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로봇주가 관심받고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게 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가 성장은 느리지만 그 이제 최대 주주의 영향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광범하게 쓸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다면 좀 여유 있게 호흡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겠네요. 여유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한번 여쭤보죠. 지금 그래도 가는 종목이 계속 끌고 가면서 지수를 올렸거든요. 예. 이럴 때 따라 붙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그 이제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과 그 기관 외국인과의 그 어떤 시장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들이 그 매수하고 있는 그 10대 종목 중에 하나가 인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대비해서 7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3,400 이제 지금
연고점을 계속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번 주에 이제 금리 그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된다. 그런 시점이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익 실현보다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사실상 이 모멘텀, 성장 모멘텀, 올라가는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더 기회 노리고 계시는지 저희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현물 쪽 좀 줄어냈지만 코스피 쪽에서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폭을 많이 좀 줄여내네요. 흐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 국내 증시도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에서는 약간의 경계감이 상존하면서 혼조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우리 증시도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해서 양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3,400선 위까지도 뚫어냈는데 다만 이번 주에 FOMC가 있는 만큼 그 경계감은 함께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게 수급적으로도 좀 확인이 됐었죠. 코스피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면요. 3,407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852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코스피는 오름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 쪽은 그래도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좀 키워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난주에는 조 단위로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8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들은 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환율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389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거세게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오늘은 이쪽에서도 메이저 주체는 매도 포지션을 지켜갔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 쪽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체크해봐도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계감이 지수에 녹아있다 보니 아무래도 상승한 종목만큼이나 하락한 종목의 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전기전자 쪽 대형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죠. 오늘 삼성전자는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갔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34만 원 선을 넘기도 했었지만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0.76%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그리고 HSP 같은 소부장 쪽의 시세가 이어졌고요. 이소페타시스가 7%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좀 갈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의 상승 그리고 휴젤과 한미약품,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 올랐지만 HLB와 알테오젠, 셀트리온, 파마리서치 등등은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 증권과 지주사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오늘 키움증권을 또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고요. 미래에셋 증권부터 해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까지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건 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난항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약간의 걱정스러운 시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대형주부터 해서 조선 기자재까지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고요. 자동차 쪽도 관세에 대한 이슈 속에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4% 가까이 내려갔고 나머지 부품주들도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좀 오늘 나름 선전하나 싶었는데 셀사들은 모두 다 쉬어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갔고 LNF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가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재차 400달러 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쪽도 강했다고 했는데요. 삼성물산이 7%대 강세, SK도 4%가 넘게 올라갔고요. 로봇주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옵니다. 오늘은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다 보니 오늘 로봇 안에서도 중소형 종목까지 순환매가 도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76,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뒤를 이어서 파미셀이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토톡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4% 가까이 하락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쉬어갔지만 거래대금은 많이 실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눈에 띕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쪽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네요. 휴림로봇과 로보로보, 현대무벡스 등등의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주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시세 체크됩니다. 테크윈이 오늘 20%가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해서 좀 사려나 싶네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니까요. 여기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 기대감을 자극은 시키는데 근데 우리가 지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응원해야 한다면 이제부터의 선택이 더 복잡하고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민우 대표님께서는 공략 섹터를 어디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열어볼게요. 바로 지주사입니다. 예.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어요. 예, 오늘도 많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대금이 붙고 쏠림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성과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고점을 경신하면서 지금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환매 양상이라 하면 박스권에서 올라가지 못할 때 순환매 양상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회사의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지주사 자체도 사업 투자했던 부분에서의 성과가 좀 나오면서 지주사의 어떤 투자 자금이 좀 몰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사주의 그 소각 그리고 지분 구조 개선 노력이 좀 보였다. 이런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부터 눈에 띄었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리고 또 주가 할인율 감소도 지주사 가치의 재평가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그 자회사의 그 사업 부분의 성과가 주목됐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각각의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의 사업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삼성이나 SK 또 그 한화 같은 경우도 각각의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업 성과가 좋았던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는 전반적으로 다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지주사 타이밍이라면 종목 고르는 게 사실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까지 오를 종목 좀 올라 보여서요. 예, 맞습니다. 예, 탑픽 종목을 어디로 챙겨 주셨는지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HD 현대. 역시나 오른쪽이네요. 네, 오른쪽이죠. 예. 사실 지주사에서 오른 종목들은 사실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엉망진창이 된 부분이 있죠. 2주 사이에 엉망진창이 된 그 마스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게 근데 사실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패들 중에 여러 패들 중에 하나기도 하고 버릴 수 없는 패들 중에 하나기도 하죠. 중공업 부분에서 조선해양이나 건설기계, 전력기기 이쪽에서 성과가 되게 좋기도 하고 HD 현대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도 좀 좋기도 하고 마스코 프로젝트에서 아무래도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 또 인프라코어 부분에서는 그 엔진이나 방산 그리고 또 전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회사의 성과 그리고 HD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데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해 본다 그러면 약간 호흡을 좀 더 천천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HG 현대뿐만 아니고 하나나 다른 삼성이나 이런 쪽의 그 지주사들 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그 비슷한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지주단 중에서 HD 현대 움직임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보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상단을 놓고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상
시장 호흡을 길게 보기 때문에 사실 마스카 같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멀리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D 현대 18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흐름 보시죠. 대표님, 그러면 사실 지주단과 증권, 뭐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다 같이 갈 때 움직였었습니다. 우리 6월쯤이었나요? 그 기대가 예, 예. 많고 한번 네. 갔었던 자리를 지금 거의 대부분 돌파시켜가면서 추가 상승룸을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예. 그중에서도 지주가 먼저 우선순위에 계시나요? 예, 그렇죠. 지주가 지금 그 자금이 그 6월보다 금융지주보다 지금 이런 지주, 그러니까 예. 제조업, 중소장대형 지주가 자금의 유입은 좀 적었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급등세보다는 지금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증권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 증권주는 주세요? 상당히 지금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증권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종목들이 더 빨리 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는 쪽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나눠주셔서 앞으로의 상승 시장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우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승리 전략 잘 세워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